자, 미중 간의 관세 싸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엇을 주목해야 될지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입니다.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속보 하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MD, 다양한 빅테크들의 시간에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H20 수출 규제 시 분기별 55억 달러 타격이 예상된다라는 속보입니다. 자, 상무님, 방금 속보와 더불어서 그렇죠. 미국과 중국 간에 잠잠한 것 같더니 또 이런 속보 하나씩 날라오고 그렇죠. 도무지 시청자분들 네. 이거 불안해서 살 수 없다. 네. 그런데 미국의 카운터파티인 중국이 네. 지난 1기와 다르게 약간 만만디 좀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런가요? 우선 저희가 숫자로 봤을 때 125, 145, 이제 그 이후로 올리는 건 의미가 없는 숫자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경제적인 임팩트에서요. 이제 그 다음부터 보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관세 문제에서 다른 준비를 해온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내수 부양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중국 이제 그 국가대표팀이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 미국 관세 문제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방어적인 입장, 지금은 지켜보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wait and see, 지켜보자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요, 또 일각에서는 지난 1기 때를 복귀해 보면 위하나 저라 결국 환율로서 관세에 대한 이런 악영향을 메이크업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번에도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일단 나서는 모습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평가절하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1기 때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가지고 가치를 낮추면서 관세 문제들을 상쇄시켰는데 이번에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한 위안화 평가 절하가 급속히 떨어지는 거 이것도 막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위안화 평가 절상을 할 것이냐?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맨드 쇼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지금 카드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위안화 문제는 US 달러 대비 7.6에서 7.7 정도 네. 올해 안에 막 그 사이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2025년 말 정도에는 이제 7.5 정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달러 대비 위안화가 7.5 내외에서 표준 편차 1 내외로 움직인다면 이거말로 그냥 뉴노멀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관세에 대한 충격을 상쇄시키게 준비돼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카드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내부를 보면 이번 주에 중국의 성적표가 나옵니다. 1분기 GDP. 네. 목표 성장률이 5%니까 첫 단추가 꽤 중요해 보이는데 네.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선 1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높게 책정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분기에 이제 수출 물량을 보면 네. 사실 기록을 할 정도로 이제 전분기에 대비했을 때 13% 정도 올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관세 때문에 미리 그렇죠. 좀 속기 이런 말이 좀 이제 땡겼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리 선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프론트 로딩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들은 모두가 다 예상을 한 문제고 다만 이제 UBS도 발표하고 다른 투자은행들도 곧 이제 그 중국 성장률에 대해서 이제 인하를 하면서 발표를 하기 시작할 텐데 네. 2025년 성장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를 두 부분으로 나눠봤을 때 하나는 내수, 다른 하나는 수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죠. 네. 이쪽에서 관세의 영향, 그다음에 미국 간의 이제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수요가 감소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충격은 이제 관세가 발효되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겠죠. 프론트 네. 로딩 효과가 없어지면서 네. 2분기, 3분기, 4분기에 나오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GDP 성장률은 저하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예상했을 때도 3.7에서 3.8 정도로 2025년 저하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죠. 목표 타겟이 5%인데 네. 일단 시섭에서 전망하는 것은 그보다는 좀 낮아질 거다. 아, 그렇죠. 저희를 또 시섭이라고 표현해 주시네요. 네. 대부분 이제 투자은행에서 저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네. 우선 5% 달성 이제 양회 때 발표했잖아요. 그때는 미국과 관세 정책이 굉장히 불확실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가 과연 20% 관세 부과한 이후에 100%, 120%를 더 추가할지를 몰랐던 상태에서 네. 5% 성장률을 이제 목표로 삼았다는 이유는 우선 수출 쪽에 있는 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는 내수 부양을 통해서 5%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천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관세 때문에 이제 촉발된 불확실성이 중국의 정책 확실성을 더 강조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재밌네요. 좀 더 달려보겠습니다. 자, 중국 그러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뭐 양회도 중요하지만 네. 정치국 회의 이번에 좀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우선 작년 정치국 회의에서 내수 부양 의지를 굉장히 천명했거든요. 거기서 통화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 그래서 올해 정치국 회의에서 저희가 나올 것들은 뭐냐면 같은 맥락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내수 부양 재정 정책들, 그러니까 재정 적자 확대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 경제 성장률을 달성한다고 했을 때 지금 관세 때문에 오는 충격이 1.5% 정도가 된다고 보잖아요. 5%포인트. 그거를 재정 적자 확대 비율을 2% 정도 늘려서 그거를 이제 상쇄시켜 주게 되는 거죠. 거기에 나온 재정 정책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그 고용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노동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내놓을 거고 가장 저희가 임박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금리 인하죠. RRR 금리 인하가 중국의 기준 금리로 가장 큰 그 기준 금리긴 한데 네. 이것들을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30 베이시스 포인트에서 4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3%에서 0.4% 정도 곧 4월이나 5월 사이에 인하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짧게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우선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수출 기업에 대한 투자 아직은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 대미나 아니면 이제 해외에서 오는 수익 비용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중국 정책의 뒷받침을 받는 두 가지 섹터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는 내수 수요를 위한 정책 섹터, 지원을 받는 섹터들에 투자하시는 것도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테크 기업이죠. 테크 기업.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딥시크발 중국 테크 기업의 재발견, 그리고 그게 저평가된 것들이 너무나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테크주가 다른 특징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테리픽 10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대부분 소비와 연관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내수 수요에 대한 진작을 하는 것들, 그리고 테크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통해 가지고 저는 테크주가 더 선호하는 섹터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시속 자사운영 이재충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